반갑습니다. 박서환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네요. 아주 공간이 참 이쁘고 좋습니다. 소담하니. 제가 말을 살살 할 테니까 저는 좀 이걸 벗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째요? 침 안 튀게 잘해요. 짜잔. 여러분 혹시 중고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중고제 그럼 뭐가 떠올라요? 충청. 어이구 우리 저기 누님은 다 공부해갖고 왔네. 더 얘기 들을 것도 없어. 집에 가 이제. 중고제 그러면 아까 영상에도 나오더만 중고 자동차나 중고 제품 생각 나잖아요. 그죠? 그때 쓰는 중고제랑 똑같은 글자를 써. 가운데 중자에 옛 고자를 씁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한 5, 6년 전만 해도 저 서울 장안에서 좀 제법 뛰었어요. 국립창극단에서 20년 근무를 하고 거기서 아주 쟁쟁한 명창들 밑에서 깨작깨작 하니라고 욕봤어요 제가. 그러다가 아이 고맙습니다. 국립창극단이라는 데는 이제 전국 팔도에서 판소리하는 명창들이 뽑혀서 올라가는데요. 마침 제가 들어갈 시기에 그 오디션이라고 이렇게 시험 봐갖고 뽑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보령서 조금 더 가면 그 산 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 부여죠. 부여 옆으로 조금 더 가면 어디요? 공주. 그렇지. 아이고 하여간 아이고 일단 가지 말고 일단 난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노? 공주 출생인데요. 제가 이 공주 그러면 뭐 보령보다도 더 분벽한데요. 사실은 거기서 이 중불 나가지고 소리를 해가지고 서울을 가니까 아 글쎄 40명 중에 다 저 금강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이고 저만 충청도 하나 멍청하게 생겨갖고 들어가시오. 그랬는데 아 그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해달라고 욕을 썼나 이렇게 됐어. 뭔 막수부터 대머리인데. 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잘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았고 그리고 또 애착을 가지고서 덤비다 보니까 지금은 서편제 그럼 다 아시죠? 영화로도 유명했잖아요. 그죠? 또 동편제는 또 서편제 다 반대편에 있는 것 같고 중고제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이 전승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청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가니까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이 충청도에 무슨 예술이 있까? 이래요. 충청도에 무슨 문화예술이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내가 충청도 사람 아니면 맞아 그러겠는데 속으로는 그냥 맞아 하면서도 그냥 무엇이 올라와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5기로 대학교를 2번을 갔어요. 한 번은 인문학교를 갔다가 이놈하고 소리에 미쳐가지고 소리로 퍽 빠져갖고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이 국악과를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충청도의 옛날 문화예술 이 공연 종목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다는 것을 책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외면을 해요. 그 책에서 보이는 거 분명히 보이는데도 싹 외면하고 지금은 전통예술 그러면 오히려 금강 저 아래쪽이나 서울 경기도 쪽이나 이렇게만 쳐요. 충청도 넘어가 별거 없다고. 그런데 책을 보니까 뚜렷이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충청도의 가장 센 문화가 우리 조선 후기에 두레풍장, 이 두레꾼 문화입니다. 두레는 지금은 없어진 말인데 이것은 민속학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옛날 농촌에서 농사질 적이 혼자서 다 못 짓잖아요. 동네 사람들끼리 마을 단위로 이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서로 모여서 청장년들이 두레라고 하는 걸 개를 조직을 해가지고 농사를 질 적에 풍장을 치면서 졌죠. 김매기 할 때나 모내기 할 때나 소리도 하면서.
그런 두레풍장이 김재벌 반보다도 이 충청도 땅에서 더 성했대요. 더 강했대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 하는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레풍장이 풍장 치던 거 이 가락이 좋아져서 가지고 지금도 우리 보령뿐만 아니라 충남의 각 지역에 가면은 지금 한 연세로 치면 80개쯤 된 그런 어르신들이 옛날 가락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두드리면은 그저 몸이 좀 약해지서 그렇지 가락은 기가 막혀요. 지금 사물놀이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요? 사물놀이 그러면 뭐 김덕수 이런 분들 떠올리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나 몰라. 집에 가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려고. 참 하여간 점잖아서 탈이란 게. 김덕순이 이광순이 하는 그 비나리 잘하는 이광수, 그 꽹가리 잘 쳤다는 김용배 이런 분들이 1980년대에 서울에 모여가지고 사물놀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앉아가지고 두드려 갖고 하는 거. 옛날에는 앉아서 두드린 게 아니라 서갖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물놀이다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그 말을 붙인 사람은 또 누구냐? 공주에서 출생하신 심우성 박사님이 그 말을 또 붙였어. 근데 지금 얘기한 이광수 선생이나 김덕수 선생이나 김용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충청남도 사람들이요. 아 묘한 일이지. 뭘 묘야. 노상 그 선조들이 두레에서 일하면서 풍물 두드려 갖고 그 재주로 다 타고났지. 그러니까 지금 전국 팔도를 다녀도 대중음악 아까 뭐 저 이호섭 작곡가님 와서 대중음악 얘기했다는데 그런 대중음악하고 이 겨뤄도 미치지 않을 만한 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 전통음악이 뭐요?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막 어디 가나 다 하잖아요. 동사무소도 하고 막 다야.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어디 사람들이요? 충청도 사람들이요. 엄청난 사실인데 이건 생각도 안 해. 다른 데 가봐. 우리 지역 출신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난리가 아니요. 독경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어디 아파가지고 잘 안 낫고 그러거나 우한 있거나 그러면 이 저 봉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법사님들 모셔다가 밤새도록 북 두드리면서 치성했잖아요. 그걸 독경한다고 그래요. 이 독경 문화가 전국 팔도에서 충청남도가 제일 셉니다. 딴 데는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작두 타고 이렇게 푸닥거리를 하거나 이런 걸로 발달되어 있는데 아 묘하게 충청도는 얌전하게 앉아갖고 밤새도록 무엇이 어쩌고 이 독경만 해대야 그래도 신이 와. 그 참 그러니까 이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 그 신의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뽑아대는 거거든. 누에가 실법 듣기 그렇게 말로 해대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 충청도에서 발달했다는 거요. 전국 팔도에 독경쟁이 문화재로 지정도 안 됐는데 우리 충청도에는 지정이 돼 있어요. 문화재가. 만독군이라고 하는 거 비슷한데 만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몰라. 최근에 어디 세종시 어디서 지정이 됐다는데 만독은 글 읽는 거, 책 읽는 거, 옛날 이야기책, 라디오도 없던 시절에 사랑방에 가면은 그 중에 목소리 좋고 기억력 좋은 분이 책을 딱 펴놓고 준양이가 무엇이 어째갖고 어쨌는디 무엇이 어째갖고 이렇게 글 읽어주는 거. 그걸 만독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빈종이 하나를 놓고서 이 빈종이를 회초리 같은 걸로 떼작 하면서 외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 책을 총기 좋은 만독군은 12권을 머릿속에 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울띠 가서는 무엇이 어쨌는데 그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사실감 있게 재밌게 이렇게 읽어주는 살아있는 라디오지 옛날로 치면 그런 것을 만독이라고 하는데 그 만독군의 이 전통도 유일하게 충남이 제일 세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건 다 조사가 된 바예요. 진양조가 탄생됐다고 하는데 우리 가창문화 노래로 하는 거 노래로 입으로 이렇게 하는 문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양조는 뭐예요? 진양조가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우리 민속음악 우리 전통음악에서 가장 느린 음악이 진양조란 장단이에요. 이 장단 이름이에요. 장단. 진양조가
아주 느려요. 한번 들어볼래요? 진양조 장단이 이게 딱 한 장단 친겨.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것이요? 모르지? 그런 게 우리가 쉽게 속을 안 내야. 진양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이렇게 돼 있는 걸 반복하는겨. 이게 이렇게 느리고 아주 유장해요. 정말로 우리 충청도 사람들 점잖은 양반들 그런 느낌으로 아주 유장하고 담담하게 하는 그런 장단인데, 이 장단은 예전에 없었대야. 1800년대에 생겨. 이게 우리 민속 자료들은 대체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게 잘 안 밝혀져요. 민간에서 전파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잘난 양반들이 양반들 건 기록을 잘하는데 이 조금 천민이나 상민들이 하는 것은 기록을 할 중요성을 몰라. 그러니까 자연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자연이 생긴 거 아니고, 이 진양조는 젓갈로 유명한 데가 이 광천 말고 또 어디요? 충청도서 강경. 그리고 갱갱이라고 돼. 갱갱이. 강경에 김성옥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시오. 그분이 오늘 주제인 중고제 판소리를 만든 양반인데, 강경이 옛날에 컸잖아요. 지금은 쬐깐해도. 그 강경의 김성옥이란 분이 진양조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국악 개론책에 딱 찍혀 있어. 근데 우린 자랑을 안 하대. 사물놀이가 아까 그렇게 탄생을 했고, 근대 전통춤이 정립이 됐다 이러는데, 근대 전통춤은 우리가 텔레비 보거나 어디 행사 가면은 살풀이 수건 같은 거 들고 여자들이 이렇게 한스럽게 추는 춤 있잖아요. 또 태평무라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서 추는 거, 또 승무라고 해갖고 이렇게 꽃갈 쓰고서 북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추는 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누가 정립해갖고 만들었냐? 홍성에 살던 한성준이라고 하는 양반이 했시오. 이 홍성 갈산 사람이거든. 이 홍성 여기 멀지 않죠.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구한말 때 저작거리에서 하거나 또는 굿판에서 하던 춤들을 보고서 예수성 있게 만들어갖고 무대로 딱 무대 종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홍성의 한성준을 지금 뭐라고 칭하냐면, 무용계에서는 근대춤의 아버지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지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베토벤, 뭐 쇼팽, 뭐 모차르트 그런 막 대단하라고. 우리 선조들은 왜 그렇게 대단케 안 생각하나 몰라. 이런 분들이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 중에 중구제 판소리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충청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소리가 됩니다. 아마도 이런 가창문화 또 전통문화의 흐름을 보면 이 나열된 것만 봐도 충청도가 전통예술의 뿌리 근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졌지만, 이때 마참 어느 때 이산가야 뻑꼭 했던 그 어른 이동백 선생님이에요. 이동백 선생은 이렇게 요 조금 확대한 건데, 봐, 코 좀 봐. 얼마나 잘생겼어. 이분이 굉장히 잘생겼대요. 지금 이제 흑백으로 보고 흐릿하니까 이런데 귀골로 생겼다. 귀골로. 출신은 천안 출신이지만 귀골로 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점잖으시고, 이분은 고종 시절에 고종 순종할 때 고종 시절에 고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조선일보 이런 데 인터뷰를 그때 했는데, 그 기사를 보면 고종이 너무 좋아해서 무릎팍에서 잤대야. 고종 무릎팍에서 이렇게 비고서. 그게 과장됐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가까이 지냈대요. 이분 소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우리 대천 밑에 서천 출생, 서천 종천면 도만리 출생이십니다. 이분은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또 음악성이 좋아가지고 위로는
고종과 순종 이런 왕족부터 아래로는 저작거리의 민초들까지도 다 아주 좋아했던 당대 스타예요. 심지어는 이분이 소리를 하면 미국의 기자들이 그때 와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 서양에 카루소가 있다면, 성악가 유명한 그 이태리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테너인데 목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서양에 전설적인 카루소가 성악가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이동백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단하죠. 이분이 바로 이 지척에 살았다고. 보령현에 와서도 아마 소리하고 그랬을 거예요.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김성옥, 강경의 김성옥 선생의 손자인데요. 이분은 가계로는 손자인데 이분도 장항에서 사셨어요. 장항에서 태어났어요. 장항 성줄이라는 데서. 그 제철소에서, 재련소에서 좀 먼데 그 장항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아주 이렇게 얼굴이 곱살하게 생기셨죠. 그 일제강점기에도 이분들은 연예인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스타였기 때문에 여성들 편력이 많았나 봐요. 그 신문 같은데 가십거리로 사건 연예계 소식으로 이 잘못 통정해갖고 막 간통 사건으로 뜨고 그럴 때 이분이 떴더라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장항에서 태어나셨던 분인데, 이분의 선조가 바로 김정근, 김성옥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성옥은 아까 강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살다 돌아가시는데 진양조라고 하는 장단을 창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불렀던 소리째를 얘기하기를 금강권의 중고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금강권의 중고제는 강경의 김성옥으로부터 시작돼서 김정근, 김창룡으로 가계에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어져 오고, 아까 금방 봤던 이동백 이런 분들도 김창룡의 아버지한테 장항에서 소리를 배워요. 그래서 이동백, 김창룡을 다 중고제 명창이자 일제강점기 최고의 스타로 그렇게 이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재판 소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흥이 될 수 있었느냐, 이런 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건 두터운 양반 향유층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따가 제가 시연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기분이 나면. 충청도 소리 역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말투나 이 정서, 점잖고 체면 따지는 그거에서 멀지 않아요. 지금은 판소리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울고 짜고 해야 좋아하는데 그게 소리로 알잖아. 그런데 옛날에 양반들이 양반 앞에서 아이고 춘향아 네가 가면, 그러면 양반이 어떻게 컸어? 내 이놈아 채신 떨어지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왕족들이나 귀족들, 사대부들 거기서 질질 짜는 소리 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잔망스럽게 굴면 대번에 모가지 떨어져. 그러니까 위엄 있고 꿋꿋하고 강직하고 우아하고 곱고 이런 거를 양반들이나 상류층들이 좋아했죠. 그런 것들이 전통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충청도의 이 양반의 향유층들, 양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 말도 충청도 양반 하는 말이 보령도 양반들이 쩔어 있었잖아요. 그 내륙으로 가면 아주 양반들이 많죠. 공주 같은 데도 그렇고, 논산 가면은 뭐 광산김 씨, 요새 또 윤석열 씨가 저기 파평윤 씨 후예라고 그러대. 그래서 하여간 논산도 가면 그냥 논산 양반이 꽉 쩔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중고제 향유층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중고제 소리가 발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더 멀리 보면 여기 한산 이씨 분들 계신가 몰라. 여기 서천에 한산 가면 한산 이씨들, 거기 목은 이색 선생 서원도 있고 사당도 있고 그렇죠. 문헌서원. 그분들 고려 말 때부터 자리 잡고 이 양반들이 이쪽으로 쫙 서해안 쪽의 양반들을 다 기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금방 얘기한 조선 초의 사계 김장생은 예학사상의 태도예요. 예학사상은 왕족들이 생로병사, 인간의 통과 의례를 할 때 어떻게 의궤를 갖출 것인가, 예절을 갖출 것인가, 이것을 성리학적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장대한 책들을 펴냈죠. 그게 바로 사계 김장생이라는 어른인데, 이분이 그 논산 연산면 두계리 그쪽에서 터를 잡고 사셨어요.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분을 지금도 학계에서는 예학사상의 태두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연산에서 조금 공주 쪽으로 오면 노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노성에 명제고택이라고 하는 명제 윤증 선생 고택이 있죠. 여기도 아주 파평윤 씨들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은 뭐 워낙 유명한 분만 나였지만 말고도 이 목은 이색 선생, 사계 김장생 선생 이런 분들이 퍼뜨린 우리 후손들이 이 충청 지역에 꽉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들 향유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 활동은 다른 지역보다 점잖고 꿋꿋하고 기상이 있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제 판소리는 판소리 유파 중에 하나인데 유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학파처럼 하나의 내림으로 쭉 내려오는 그 줄기를 뜻해요. 갈래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편제, 동편제, 중고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굳이 중고제를 위에다 쓰고 동편제 내리고 한 이유는 이게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같은 시대에 같이 똑같이 막 일어서 가지고 세간데서 경쟁을 하고 이렇게 컸느냐? 그렇지 않고요. 판소리가 처음에 언제 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몰라. 다만 1940년에 발행된 정로식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한 지식인이 있었어요. 그 지식인이 조선일보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책을 썼어. 뭔 책이냐면 조선창극사라고 하는 책을. 조선창극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판소리에 있어서의 이론서예요. 그분이 써놓기를 판소리 최초의 광대는 결성 최선달과 하한담이다 이렇게 써놨어. 결성이 나는 어디 영광 옆에 법성투 옆에 있는 게 결성인 줄 알았어요. 결성이 어디요? 홍성에 있더란 게. 아이고 홍주 결성이요, 그지? 결성이 충청도라는 것을 대학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 그 전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전라도에서 소리가 생겼었다는 것이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부분도 그렇게 아시죠? 호남에서 지금 많이 하니까 판소리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호남서 생겼겠지 이러죠. 근데 그것이 알고 따지고 봐야 할 문제예요. 이제 조선창극사 책 최초의 이론서에 의하면 판소리 창극조 판소리의 최초의 광대는 결성의 최선달과 목천의 하한담이랴. 목천은 어디요? 목천은 어디요? 천안 목천이 맞아. 그게 뭔 소리요? 이게 왜 충청도 이렇게 중북부 지역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인 아까 결성 최선달은 그럼 옛날 전설 같은 인물이냐? 그분이 실존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어. 1993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홍성신문에 크게 실렸어요. 그 뭐든지 자손을 잘 둬야 될란 게요. 그 홍성에 최시성을 가진 최선달 그 후손, 반계 후손이겠지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최재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결성 면장으로 발령을 받았어. 그랬는데 발령을 받고 보니까 향토사 이런 자료가 참 중요하죠. 거기에 그게 인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최초의 광대가 최선달이다. 그 결성 최선달이면은 자기가 그쪽 결성의 성남리라는 데가 최시들 집성촌이에요. 수백 가구가 모여 살아.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는 게요. 혹시라도 자기 집안인가. 그렇고 따져보니까 집안의 문중에서 시제를 지낼 때 어른들한테 문파별로 쭉 물어보니까 한 줄기에서 하는 말이 우리 손조님 중에 누가 옛날 영조 시대에 노래 잘했다고 벼슬 받았다대 이렇게 나왔시오. 거기 어디요? 그 묘 가봅시다. 그게 그 묘 비문에 딱 써있네. 가선대부 최예운지묘 이렇게. 그래갖고 그분 연대를 살펴보고 그 가게에서 내려오는 족보에다 이렇게 별지로 껴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본명은 최예운이고 1729년에 태어났다라고 적혀가 있어. 그러니까 실존 인물로 밝혀지고 그러고 나서 그쪽 집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80 이상 된 노인들이 하는 말이 태어날 때 태몽은 어떻게 꾸었고 소리는 수련을 앞에 누에산에 가서 하고 석당산 가서 하고 중간에 노래하다가 관리가 와서 보고서 서울로 천거에 가가지고
영조 대왕 앞에서 노래를 했더니 가선대부 벼슬을 줬다더라. 이런 말이 줄줄줄 나와 그 집안에서. 아 이건 게 병이고 뭐고 소문 내고 봐야 될 일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실존인물로 밝혀져서 불과 한 3년 전에 판소리 학회에 이것이 학계에 보고가 됐어요. 정식 논문으로. 이거 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네. 최초의 광대가 충청도 사람이요? 아이 그러면 전라도 우리 호남에서 발생됐다는 게 뭔 소리야? 이게 난리가 나시오 지금 학계에서. 났는데 어떻게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길래 어떻게 우겨? 근데 판소리 생긴 연도도 그 최선달 1729년 아무리 앞으로 잡아도 1700년대요. 그러니까 그 최선달 최예훈 어른이 홍성 출신 결성 그 양반이 판소리를 처음 했던 광대다 이 말이 실언이 아니죠. 그걸 그 조선 창극사의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다는 것이 갈수록 밝혀져요. 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아까 또 목천의 하한담은 뭐 목천 사람이고 그런 걸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충청도에서 판소리가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중고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간 옛날이란 뜻이에요. 이게 중간 옛날. 이 말이 그러면 여기서만 쓰였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에 자주 쓰던 관용어고요. 이게 태고, 초고 이런 말을 쓰대. 옛날 한자로 태고 그러면 아주 옛날, 또 초고 그러면 그 왕이 처음 그때 이러다가 누구 왕 시절 중고에 중고 시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옛날은 옛날인데 처음 옛날 말고 중간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연도를 딱딱딱 안 적었을 때 기억으로. 그게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도 나오고 문집 같은 데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중고제란 중고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중간 옛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서 보니까 아까 최선달이나 하한담 이후로 그 후로 한 5, 60년 흘러가면 조선 전기 8명창이라는 게 생겨요. 판소리 전기 앞에 부분에 8명창을 꼽는데 그 8명창의 출신지가 충남이 6명이요. 전라북도가 딱 1명이요. 그것도 전라북도도 금강 넘자마자 있는 완주. 그런 게 금강권과 이 내포권이요. 내포와 서해안권. 그러니까 그 전기 8명창들 이전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중고제 시절이라고 그래요. 중고제 시대라고. 중간 옛날. 이제 8명창으로 오면은 벌써 이제 동편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중고제는 그래 충청도에서 판소리가 발흥해가지고 중간에 남은 옛날제인데 이것이 덕산의 염계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 덕산 어디요? 예산 덕산. 거기 온천 유명한데 옛날에 거기가 온천이 아니라 이제 상무사로 유명했대요. 상무사가 뭐냐면 보부상들 본부, 전국 8도의 보부상들 본청 자기들 본부. 그 거기가 상권이 센 내벼. 그러고 이 사냥을 가려면 삼난 지역에서 모이기가 좋아. 거기가 딱 모여서 거기서 작당을 해갖고 또 쫙 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상무사가 유명하듯이 예산 덕산의 상무사가 있었다는데 지금 이제 복원을 했잖아요. 그 덕산의 염계달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8명창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중고제의 이 북부 지역의 수장이요, 시조요. 그러면 아까 김성옥은 남부 지역 금강권의 수장이요. 그러니까 중고제는 충남 내포권의 염계달과 금강권의 김성옥이 이룬 법제를 따른다 이렇게 조선창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고제는 분명히 충청도제라는 것이 분명하게 역사에 있는겨. 그래서 그렇게 처음 생겼다가 아까 김성옥이란 분이 진양조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도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진양조를 지금 빼면 민속음악이 안 돼요. 그건 꼭 들어가야 해요. 판소리에서도 진양조가 대단히 중요해야 자주 나오고 그걸 빼고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요? 중고제 김성옥이 만들었고 진양조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 때가 이 판소리가 점점점 더 형성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겨. 진양조도 그때 생겼다는 얘기를 딱 보면.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생긴 것이 맞지. 그런데 이 중고제가 김성옥이 만들었을 때 30대 요절을 해요. 그 양반이. 학셀병이라고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다리서부터 굳어가지고
나중에 안진뱅이 하다가 나중에 누워가지고 죽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남이 웅포에 살았어. 웅포는 강경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서천 못 와서 부여도 못 와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포구인데, 그건 익산 완주 쪽에서 올라오는 중요 포구래요. 거기에 송흥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송씨가. 근데 이분이 강경 김성옥하고 그 10분 거리요. 거기가 100길로. 그러니까 서로 천안매부가 돼가지고 사는데, 이 김성옥이 어떻게 해서 진양조를 만들었냐면, 오늘 밤새 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대야. 노래도 해갖고 참. 김성옥이 그렇게 학설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누워서 시름시름 하니까, 그 처남인 송옥록도 소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매형한테 문병을 옮겨, 문병을 막판에. 근데 김성옥이 예나 지금이나 늘 했던 게 음악을 했으니까 누워서도 궁리한다는 건 음악만 공부를 했대요. 그분들은 좀 달관한 분들인가, 쌀이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매형 있어요? 저 왔어요. 이게 아니라 응당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거니 하고 마음 한 수 접고서, 아이고 매형 그간 병세가 어떠하며 고적지나 않으시오, 이렇게 노래로 뺐대야. 그거를 중몰이란 장단으로 한 거거든. 그때 많이 쓰이던 장단에 맞춰서. 그러니까 방에 누워있던 사람이 신락 같은 목소리로, 화연 비애가 깊어지고 인생이 무상이라, 이런 식으로 길게 빼드려. 근데 이 송옥록이 음악이, 이 사람들 천재거든. 그러니까 벌컥 열고 들어가서 몸이 어떻다는 말은 않고, 매형 지금 한 것이 뭔 가락이요 그게. 아 듣도 못한 것을 만들었네. 그런 게, 내가 누워서 할 것이 없어서 가곡을 연구하다가 이런 장단을 하나 내봤다. 들만하냐. 그게 이거는 음악계 일대 신발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일대 신발견이다 하면서 그 천재성을 그 칭찬하면서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 매형이 자기 죽을 거를 알고서, 이걸 내가 스스로 퍼뜨려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가망이 없으니 네가 가져가서 세상에 널리 퍼뜨려 달라, 이러고 유언하고 죽었다는겨.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유명한 설화냐면 지금까지도 그 설화가 전해져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강경에서 지장조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송옥록이 그걸 가지고 가서, 송옥록 동생이 또 송광록이가 있어. 그 양반도 아주 유명해. 이 송광록이 그 진양조란 장단을 가지고 제주도를 갑니다. 왜 제주도까지 갔을까? 충청도 사람이. 이게 지금이나 예나 우리가 아주 민첩하고 아주 쾌활하게 대륙을 누비고 해양을 누비고 살았어요. 옛날이라고 고루한 게 아니에요. 강경포구가 내륙항이었죠. 옛날에 중국 상선이 들어왔어요. 제주도에 물품을 싣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 중에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상이 한라산 밑에 살았는데, 이 송광록이 소리하는 거를 듣고서 괜찮으니까 스폰서가 되진 거예요. 후원자가 돼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요. 너 공부할래? 내가 한 3년 밀어줄게. 그래서 밥 해주고 떡 해주고 하면서 한라산 가서 송옥록의 동생 김성옥의 처남이 소리 연마를 해가지고 득음을 했어. 목을 얻어서 3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다시 해남 쪽으로 넘어오면서 망망대해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뭐냐? 그게 진양조장단의 탄생이요. 그 매형 김성옥은 진양조 장단을 차관을 했지만 노래로 어떤 곡으로 유행시킨 건 송광록이요. 어떤 거냐면 밤비 이런 식으로 소리가 점잖지요?
양반들이 좋아하지 이렇게 하니까. 내용은 몰라, 나도 몰라. 이거는 심청가 중에 심청이가 인당수로 빠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선창에서 딱 수평선을 보니까 범피 중류하다고 넓은 바다가 아주 평평하게 흐르고 범피 중류 둥덩 떠나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느리게 시조하듯이. 이게 진양조당다인데 이걸로 송광록이 일대 히트를 시켜. 지금처럼 말하면 유행을 시켜요. 그래서 진양조가 확 퍼집니다. 전국 팔도로. 그리고 동시에 송흥록은 강경 옆에 웅포에 살다가 매형이 죽고 나서 남원으로 가. 남원에 또 왜 갔냐? 남원 운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운봉이 고원지대예요. 해발 700m. 거기가 대관령하고 같이 고냉지 채소를 재배하는 데인데 그 운봉은 정령치라고 하는 높은 고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리산 한가운데. 거기 운봉은 천석지기 부자가 살았어요. 옛날부터. 남원 읍내에는 만석지기 부자가 살고. 근데 운봉 천석지기가 남원 만석지기를 우습게 알았대야. 왜 우습게 알았냐면 돈이 다요? 지가 무엇을 알간? 이랬다는 거지.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겨울이 되면은 애지간한 부자들은, 이 호남권의 부자들은 그때 당시 가장 재밌었던 게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광대들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3개월을 겨울 삼동을 나게 해. 자기 집 사랑채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 땐 또 사례까지 주면서. 그리고 그런 스타들 대다 놓고서 내가 이렇게 후원한다는 것을 자랑 삼는겨. 그리고 또 정치하는 거지. 그렇게 데려다 놨으니까 시장이고 군수고 와서 청에서 같이 놀기 좋잖아요. 그렇게 헌이라고 하는데 남원의 만석지기는 항상 운봉 천석지기보다 조금 한 급 낮은 사람을 데리고 온대야. 천석지기는 더 써가지고 그냥 좋은 놈을 데리고 온대야. 그래서 유명한데 이 송흥록이 당대 아주 굉장한 스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봉 천석지기가 송흥록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 땅에 붙어 있었던 송흥록이 남원으로 운봉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구룡폭포라고 있습니다. 운봉에 가면 구룡폭포 굉장해요. 거기 제가 거기서 3년간 저도 공부를 했는데 목을 못 얻었어. 그랬는데 웃도 왔네 참말로. 그랬는데 거기서 그 송흥록이 공부를 하면서 목을 얻어가지고 지리산에서 아주 쩌렁쩌렁한 소리를 만듭니다. 나중에 송흥록이 한 소리를 가지고 동편제 이렇게 불러요. 동편제. 그런 게 동편제는 결국 어디서 사실은 싹수가 어디서 시작된겨? 금강권에서 시작된겨. 그 얘기 지금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 그 송흥록이 그렇게 해서 운봉 가갖고 만든 것을 나중에 후대 동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20-30년 후에 더 밑으로 내려가 이제 소리가. 그래서 전남 보성 알아요? 보성? 보성에 녹차밭 유명하죠? 그 녹차밭 있는 동네가 회천면이요. 그 회천면에 박유전이라고 하는 분이 생겨나. 그분은 애꾸는 광대야. 원래 북을 쳤는데 저보다 더 괴팍한 소리꾼을 만나가지고 북을 치다가 북을 한번 실수를 했네.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야 이놈아 그걸 들려 하고 부채 들고 있던 걸로 눈을 콱 찔러가지고 눈이 골아갖고 그 안대를 했어요. 박유전은 애꾸는 광대인데 이분이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 서름이 너무 커. 그래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이분도 박유전도 고종 때 뽑혀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한이 많았나 봐. 그래서 소리를 아주 애원처절하게 슬픈 소리를 잘했어. 그리고 잘 그 기교를 잘 만들었어.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서편제 이렇게 불러요. 서편제. 서편제 영화 봐도 알지만 그 송인가 소인가 그렇게 그 역할 나오는 여자분 그렇게 소리하는 거 보면은 슬픈 소리 참 멋지잖아요, 그죠? 그 한이 서리고 그리고 오죽하면 한이 서리게 한다고 눈을 멀게 하잖아 그렇게까지. 아마 그런 것은 전설적인 얘기지만 그런 그 관념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박유전에 의해서 전남 보성에서 떨친 소리 그거를 아주 슬픔을 위주로 하는 서편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게 소리가 애초부터 지금 우리가 듣기 아이고 아버지 저런 것이 소리고 뻣뻣하면 소리가 아니고 그게 아니요. 원래 소리는 점잖고 꿋꿋하고 기상이 있었죠. 그러다가 점점 맛을 내는겨 뭐든지. 미원만 복원한 게 미원 다 쳤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지. 그랬다 몸에 요새 안 좋다는 게 좀 뺐다가 또 괜찮다대. 그런 게 또 그래서 금방 말씀 다 이렇게 드렸지만 금강권은 공주에는 아까 김성옥, 김정근이 금강권이니까 그 금강을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다 소리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공주에는 대표적인 명창이 황호통. 아까 제가 우리 문화원장님 어디 본관이 어디시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창원인개벼. 황호통 명창은 창원인가봐. 그 아드님이 황운열인데 열자 돌림이 장수에는 없고 창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실존 인물로 지금 밝히는 중에 있습니다. 황호통이랑 또 박상도, 김석창 이런 분들이 아주 굉장한 명창이었고요. 강경은 금방 얘기했듯이 김성옥 그 중고제 시조 김성옥이 있었고 서천은 아까 맨 앞에 보여줬던 일제강점기의 대스타 이동백, 김창룡 이런 분들이 태어난 고장이죠. 내포권으로 가면 아까 서산, 해미, 홍성, 덕산 이런 데인데 아까 홍성은 최선달이나 또 덕산은 염계달, 해미는 방만춘이라는 어른이 있었어요. 방만춘, 방씨들이 또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그리고 서산의 이제 읍내 쪽에는 고북면의 고수관이라고 하는 명창, 그리고 심정순이라고 하는 명창. 심정순의 손녀, 증손녀가 누구냐? 심정순이라고 하는 서산 출신의 명창이 있었어요. 그분이 증손녀가 누구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하여간 점잖여. 심수봉 들릴까봐 내가 듣고 놀랄게비. 예, 심수봉 씨가 바로 그 심정순 가문의 후손이에요. 심정순의 대명창 심정순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런 거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대체로 조상님들이 해왔던 게 유전자로 물려받으니까 다 잘하죠. 그것을 참 좋은 재원입니다. 그렇게 흘러왔고 아까 한성준 제가 이제 소리 좀 하려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 한성준 홍성 갈산 출신의 황성준 지금 이거는 이제 아마 사또춤을 추는 것 같은데 한 30여 개 많게는 40개에 가까운 춤들을 망라해서 집대성 해가지고 무대 종목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춤이라고 하는 건 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저 궁중에서 추는 거 말고 민간에서 추는 민속춤은 그 이분이 우리 충청도라는 건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사실 뭐 제가 중고제 얘기를 하지만 중고제뿐만 아니라니까. 이 장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녹음 맞아요. 녹음도 하고 녹음해가지고 라디오로 전파 방송하려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와, 아이고 이야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했던 그 임방울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동안이죠. 젊죠. 혹시 또 이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아이고 참 오늘 강의 잘해야겠네. 이거. 그러면 이분은 누굴까요? 아이 다행이다. 이화중선이라고 일제강점기에 아주 여성 스타입니다. 이분도 현해탄 건너오다가 요절하셨는데 이 이화중선 젊을 때죠. 젊을 때 주로 춘향이 역할, 심청이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또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도 와 우리 선생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 이거 이따 따로 뵈야 되겠네요. 정정열 선생님 익산 망성면 사람인데 그 익산 망성면이라는 데는 바로 강경하고 붙어 있는데 이렇게 길 하나 차이로 여기는 망성이고 여기는 강경이고 그러니까 내내 금강권 분이죠. 그 이분 소리하는 스타일은 학계에서는 서편제로 분류하는데 들어보면 서편제류가 아니고
우리 충청도 느낌이 확확 나요. 나긋나긋하고. 자, 이분은 또 누굴까요? 아싸. 박록주. 그 유명한 박록주 젊었을 때입니다. 박록주. 이분은 누굴까요? 딩동댕. 아유, 김소희 선생 20대 때입니다. 이때가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일본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녹음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겠어요? 우리 문화가 우수하니까? 아니 우리 문화 보호해 주려고, 보존시키려고? 왜 했을까요? 배우려고? 아이고, 아이 쉬워. 옛날이나 지금이라는 게 돈 되려고. 일본의 도쿄에 뭐 오케이 레코드, 제비표 레코드, 니폰 노홍, 콜롬비아 이런 미국계 레코드 회사도 들어와 있고 많이 있었어요. 기획사도 많고. 걔들은 먼저 개화했기 때문에. 얘들이 조선을 딱 지배하고 와서 별놈이 다 와서 다 뜯어갔잖아요. 나무도 비어가고 금광도 캐가고. 이 이제 연예 기획사 놈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판소리를 너무 좋아해. 그때 조선 후기 끝난 구한말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음반을 만들어 가지고 유성기, 그 나팔관 유성기 있잖아. 그 옛날 거 돌려가 태엽 감는 거. 요거랑 같이 세트로 팔면 잘 팔릴 것 같거든. 그래 가지고 이 한 5-6개 되는 레코드 회사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현해탄을 건너가. 우리는 녹음실이 없으니까 그때. 그래서 동경의 녹음실에서 붙잡아 놓고 이분들을 녹음을 시켜요. 그래갖고 그것이 유성기 음반이라고 구리 동판으로 만든 이 손바닥보다 조금 큰 거, 지름이 요만한 거. 요거 한쪽 면에 3분 들어가고 뒤집으면 또 3분 들어가는 거. 그래갖고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긁으면서 소리 내는 거. 그것으로 어마어마하게 찍었어요. 그 국내에 오니까 어떻게 돼? 그때 소위 좀 잘 사는 분들, 뭐 친일파들 이런 분들은 집에 그때 유행하는 가장 첨단의 가전제품이 유성기요. 소리가 막 나오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거의 집 한 채 값이래요. 유성기 자체가 그 나팔관 있는 게. 그러고 이 구리 동판 요거 하나는 쌀 3가마니 값이랴. 그래도 그것이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그 아까 이동백 선생 이런 분들은 취입하기를 한 200종류를 하거든요. 산문짜리 200 몇 개를 해요. 그러는데 임방울 선생도 그 취입을 하고 그러는데 쑥대머리 음반 같은 경우는 한 2만 장씩 팔렸대요. 그때 조선에 그래도 잘 산 사람이 많았어. 2만 장이면. 어쨌든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대스타들의 면모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런티를 그럼 많이 받았냐? 사례를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많이 못 받았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리숙해서 알아주고 자리 깔아주면 환장된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쬐끔 한 달 쓸 만큼도 안 되게 받았대요. 그걸 증언을 하더라고. 이 인터뷰에 보면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생활비 정도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그런 거죠. 장사를 이 일본 놈들이 잘한 거야. 이 한성준 선생인데요.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도 이제 좀 젊었을 때 사진이 찍혀 있는데, 우리가 충청도 그러면 의절의 고장이죠. 충절의 고장이고,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제가 그냥 중고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신, 충청도의 뿌리와 밀접해요. 이거는 한성준 선생인데 그렇게 근대 춤을 만들고 또 고수로서 북치는 걸로 아주 전국 팔도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만공선사입니다. 만공선사. 만공선사가 어디에서 많이 주석을 하셨어? 오래 계셨어? 그렇죠. 예산 수덕사에 오래 계셨죠. 그래서 예산 수덕사가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 내지는 자금 조달처였어요. 만공선사가 얼마나 꼿꼿하고 꼬장꼬장한지 총독부에서도 감히 못 건드렸대요. 그래서 이 어른과 이 한성준 선생은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가지고 한성준이 그 홍성 사람이고 예산 가까우니까 수덕사에 자주 가서 이분 그 집안에서는 얘기하기를 한성준 선생님의 손녀가 한영숙이라고 하는 춤을 췄던 분인데 그분이 증언해 놓은 거 옛날 보면 할아버지가
만공선사한테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자루를 한 자루씩 독립자금 대주고 그래갖고 그거를 만공선사는 이게 사람들 통해서 만주로 보냈대요. 중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야, 저희같이 이렇게 예술 한다고 껍덕거리는 사람이 지금 너무 철없이 껍덕거리는구나. 이때 나라를 뺏기고 조선 음악을 하고 조선의 춤을 추고 조선의 정신을 지키고 이랬던 분들이 정말 헌신을 해서 또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저희 같은 사람 참 헛떡개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사진은 요 분이 아까 얘기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의 증조할아버지예요. 심정순 선생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은 사라진 서산 읍내에 있었던 낙원식당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그게 불과 한 7, 8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소유권 넘어간 분들이 이거를 개발하겠다 해서 때려 부셨대요. 그 전부터도 저도 그랬고 중고제 아는 사람들이 서산시에다가 자꾸 얘기했었거든요. 특히 서산 문화원에다가도 얘기하고 낙원식당은 아까 이동백, 김창룡, 아까 한성준 그리고 심정순 이런 분들이 늘 머무르면서 서울서 활동하다가 쉴 때 내려와가지고 낙원식당에 모여서 같이 기숙을 하면서 음악도 하고 지내고 같이 놀고 그랬던 그런 유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걸 허물지 않게 시에서 사시오 그랬어요. 우리도 흔히 유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대 유산도 있고. 그거 늘 보는 거고 늘 뭐 흔한 거니까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바깥에서 한 발 빼고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없거든. 참 중요하거든. 아마 이 보령에는 세계적인 문호 있죠. 세계적인 문호. 세계적인 문장가, 대소설가, 문필가 누구요? 세계적인 문장가입니다. 떳떳하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 이문구 선생은 한국 현대 문학계에서 정말 손꼽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또 문학성으로도 제가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아마 여기 멋진 이문구 문학관이 있을 겁니다. 관촌 수필을 썼더니 그 관촌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너무 쉽게 봐. 그냥 흔하다고 생각해. 백화점 쬐끔만 발 빼고 보면 보석과 금덩어리가 반짝반짝 나 좀 알아줘 하고 빛나고 있어. 너무너무 아깝죠. 너무너무. 아이 낙원 식당에 그렇게 유적이 있었던 데니까 서산 읍내가 비싸면 지가 얼마나 비싸. 서산이 얼마나 시세가 센디. 인구가 16만이나 되고 현대제철이고 무엇이고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지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나 몰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죠. 좋은 말입니다. 그러고는 뭐 다음 해에 가서 공연할 때 또 한 번 얘기해도 그렇지요. 그렇긴 뭐가 그래요. 그렇다는 말이 긍정한다는 게 부정한다는 말이요. 아이고 속 터져 아주. 그러더니 결국 때려부셨어요. 석가래 하나 안 남긴 것이 다 때려부셨어. 때려부시는 현장에 그 향토사학자 한 분이 쫓아갔대야. 그래서 아이고 그럼 저 대들보하고 몇 개 기둥 이런 거라도 좀 빼줘라. 나중에라도 어디라도 옮겨놓게. 그랬더니 철거업자가 따로 있잖아요. 또 포크레인 이렇게 대던 사람이 그거 분리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못했대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작년 여름부터 그 서산서 별난 일이 생겼어. 공주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우뚝 세워야 된다. 충청도의 자존심이다. 그래도 공주가 도청이 있었고 옛날에 충청 가명이 있었던 동네라 그런가 그런 뿌랭이를 조금 찾으려고 그래요. 충청도 자존심이니까 중고제를 우리가 한번 보존하고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국립국악원을 안 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3년 전부터 나서니까 작년에 중불나게 여름에 서산서 우리도 할란다. 우리도 중고제가 있어. 이 심씨 일가가 있고 그러니까 국립국악원 우리도 안 칠란다. 이러고 나서 그래가지고 심포지움을 한다 그래 제가 초청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낙원상가 어떻게 되시오? 내가 그걸 이렇게 또 지금처럼
충청도식으로 물었지. 아, 낙원상은 어떻게 되시고 그러잖아. 국립국악원 안 칠라면. 그랬더니 그거 바싹 때려부셔서 흔적도 없이 그래. 그런 정신 빼기로 뭐를 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는 뭐 그렇죠. 이 심정순 선생이 환갑잔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심상건이라고 이 심정순의 사촌 동생인데요. 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멋지게 꼈어.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가 뭘로 유명하냐면 또 국악과가 처음 생겼어. 조선 팔도에. 아니 대한민국에. 해방되고 전쟁 끝나고 제일 먼저 국악과 생긴 데가 이화여대입니다. 그건 이화여대는 그러면 누가 만들었시오? 재단 설립자가 누구요?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튼 여사요. 기독교 선교사.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외국의 눈으로 그러니까 한 발 빼고 보면 보석이 반짝반짝 한다는 게 참 발밑에 깔아놓은 게 안 보이지. 왜 발밑에 깔아? 감이 어떻게 깔아? 아이고 참. 그 심정순 선생의 사촌 동생 심상건이 가야금 잘 치고 가야금 병창도 잘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화여대에 가서 강사를 해요. 황병기라고 들어보셔서 황병기 선생, 황병기. 예, 그 뭐 가야금 이상하게 쳐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그 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요. 그런데 가야금을 해가지고 명인이 됐죠. 이 가야금을 그 잘했던 황병기 선생의 스승이 누구냐? 정남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정남희의 스승이 바로 심상건입니다. 황병기 선생은 심상건을 거의 신처럼 생각해요. 생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잘 쳤다는겨. 지금 하는 산조 그 가야금 산조라는 거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뜯는 거. 그건 다 지금 남도째거든. 이분은 충청도째로 기가 막히게 쳤대야. 근데 애석하게도 후학이 잘 남겨지를 안 했어. 그게 지금 복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난리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게 어느 때 거고 그게 뭔 근거가 있다고 하냐고 이런다는 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말이요. 있었다 없었다 또 만들었다 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지들 것이 전부라는 게 지들 것이. 이러니까 충청도가 길을 못 펴.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자리만 깔아주면 가갖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잘해야 되지만은 정신을 작용시키는 문화예술이 약해갖고는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다 끝나는겨. 지금 우리가 세계 지표를 보더라도 선진국이래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복지 수준이 있잖아. 사람들 최소한의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장치는 선진국보다 더 잘 돼 있다대. 미국보다 잘 된 게 의료보험이랴. 미국 우리 누님이 사촌 누니가 사는데 이빨을 썩어갖고 뺄란 게나 이거를 끙끙거리고 진통제만 먹고 몇 년을 버텨. 한국 가면 뺄란다 그래. 왜 그래? 그냥 가서 쑥 빼면 되지. 한 번 빼가지고 치료하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걸린대야. 우리는 그거 뭐 10만 원도 안 걸걸? 그거? 그 또 어르신들은 또 그게 혜택 있잖아요. 또 어쨌든 문화예술이 약하고는 정신이 고양되질 못해요. 정신이 강해야 우리 그 개천에서 욕나는 거 있잖아요. 다들 우리 어렸을 때 못 살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 정신력으로 살았지. 인자 지금 먹고 살만한 게 정신들이 없지. 그게 서양 거만 다 쫓아가. 아까 이호섭 작곡가 그냥 2시간 강의를 3시간 동안 하는 그 인기를 얻는 거 봐. 이게 빈자리 좀 봐. 아이고 참. 뭔 말씀인지 속으로 다 짐작하실게요. 정신이 투철해지려면 문화예술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어떤 정신이 있는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춤을 추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서예를 하고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생활로 여가를 즐기는가 그걸 보면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우리가 못 살 때는 가든 가서 로스구이 해먹는 거 80년대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80년대 가든이 겁나게 생겼잖아. 지금 가든 다 또 문 닫잖아요. 그것도 아니요. 펜션 생겨갖고 막 주말마다 가갖고 여관이나 다름없잖아. 단독 여관.
거기서 막 자면서 자주 안 해요. 막 밤새도록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펜션도 안 가요. 휴양림으로 가. 그렇게 되는 겨. 본질로 돌아가. 가장 퓨어한 상태로. 우리가 충청도의 뿌리, 충청도의 정신, 뿌리에 근접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소리, 우리의 예술, 우리의 문화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발로 깔고 있지 말고 얼른 발 띄고서 다시 봐야 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부터. 보령에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면서 가서 이렇게 문필 가지고 가끔 인사동서 만나고 그러면 나 충청도요 아시잖아요? 그 보령 그 양반 아시잖아요? 말할 것도 없어. 다 복속이야. 대문호니까. 내가 이제 나가다가 한번 이제 뒤풀이 할 때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야지. 이 동네는 어떤가. 이분이 심정순입니다. 금방 얘기한 심씨 일가의. 중구대판 소리는 부활을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남겨진 소리를 볼 것 같으면 이동백 창본의 적벽가입니다. 아까 이동백 선생 서천 출신의 이분이 여러 제자를 두었지만 중간에 다 일찍 돌아가셔요. 그랬다가 그 중에 정광수라고 하는 어른이 계셔요. 이 정광수라고 하는 어른이 우리나라 1964년도에 인간문화재 생길 때 수군가, 동편제 수군가로 문화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30년대에 이동백 선생한테 적벽가를 배워요. 중고제를. 그래서 그 기록이 있더라고. 제가 군입창단 들어가서 삐약삐약 하고 있는데 책을 보니까 그 기록이 있길래 정광수 선생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부가연동에 사시더라고. 굴레방 딸이 그 위에.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이동백 선생 적벽가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 그걸 어떻게 아셨어? 나는 수군가 하는 사람인데. 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20, 30년 전에는 그래도 멀쩡했을 거 아니에요. 멀쩡한 놈이 목 쌩쌩해갖고 와서 소리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기특했는 게벼. 그게 소리 한마디 해보라고 하더라고. 테스트를 우리 하거든.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쓰겄다고. 그래서 뭘 배우려냐? 그래서 이동백 소리를 배우려고 하니까 첫 마디가 아이고 그 중고체 소리는 철이 지나서 풀어 먹덜 못옵니다. 그러니 내가 수군가 문화재니 동편제 수군가를 배우시오. 이러시더라고. 아주 참 현실적인 말씀이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다른 소리를 다 배워갖고 갔던 때거든.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이동백 소리 배우려고 왔습니다. 왜 굳이 이걸 배우려고 하느냐? 제가 충청도 태생인데 선생님 돌아가시면 이 소리가 끊길 거 아닙니까? 맥이. 그래서 그 잊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고 가르쳐 주셔. 그때 그 정광수 선생님 연세가 90세요. 90세. 그냥 백발 노인이요. 그런데 전기가 세셔가지고 상청을 지르면 우리보다 더 올라가. 쩌렁쩌렁이야. 93세까지 방송을 하셨어요. KBS에 나가서. 그래서 그분한테 이 적벽가 이동백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님 말씀만 따라 그게 말이 씨가 되는겨. 제가 배웠는데 제가 뭐 스타예요. 뭐 이 소리가 알아주기를 해요. 어디서 10년 동안 한 번도 공연을 해본 적이 없네. 그냥 골방에다 놓고 있었어. 어디 찾아주는 사람이 없은 게 다들 그냥 끝났다고 하고 일제강점기에 이동백 축구 끝났다 이래버리니까. 그랬다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던데 공주의 향토사학자 이걸재라고 하는 그 향토사학자가 제가 국립극장에서 이걸 한번 5기로 발표를 한번 했어요. 배운 지 10년 만에.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판소리 학자들이 하라고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거를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보더니 손을 덜썩 잡고 공주 사람인데 덜썩 잡고 아이고 인자 됐시오. 가서 이것 좀 해야겠시오. 이래서 잡혀 내려간 것이 이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완창을 했던 포스터 같으네요. 공주문예관 소공연장에서 적벽가를 소리의 귀환이다 해서 했습니다. 그때 이걸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 많이 오셔서 오히려 제가 감동을 했어요. 제 소리야 뭐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이때 이동백 창본으로
중고체 적벽가를 완창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그 후에 2016년도에 논산문화원에서 논산문화원이 새로 장단을 건축을 했거든요. 그 개관 기념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거기 한 200명 왔더라고. 200명이 왔는데 보다 듣다 하다가 하나 둘 솔랑솔랑 하더니 막판 된 게 너 나 너 몇 명 안 남아. 소리가 어렵죠. 이건 옥순봉도라고 하는 충청도 충북에 있는 단양에 있는 그 참 경관을 풍경을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바위가 참 우뚝하니 좋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깎였겠어. 바람에 휘달리고 물결에 치이고 그러지요. 그러면서도 깎여서 이만큼 남았어도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때도 이렇게 멋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잔존돼 있는 거 남아 있는 것조차도 귀할 만큼 그런 애정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중고제 판소리가 일제 때 끝났네. 이제 충청도에는 소리가 없네. 충청도 예술 별거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에 저는 조금도 굴할 마음이 없어요. 그 수긍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충청도의 문화유산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석을 빛나게 닦아내고 올려놓질 못해서 그렇지 우리 선조들이 못했던 게 아니거든. 그때 다 잘해놨는데 올수록 우리가 못 챙겨서 그래요. 앞으로는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이 한 마음이 돼야. 그래서 우리 충청도가 고유한 정서를 멋지게 표현하고 표출해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그렇게 만드는데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중고제가 멋지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리 하려고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가네. 예, 그런 거 있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러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다. 제가 좀 시원찮더라도 지금 또 상태가 안 좋아서 별로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반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나마 참 가상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를 해볼까? 나 앉아서 이러고 또 소리하기도 참 처음이네. 예? 적벽가? 그게 어려워서. 자, 그러면 이거부터 중고제, 동편제, 서편제 차이가 소리로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걸 한번 조금씩 비교 겸 한번 흉내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편제부터 거꾸로 한번 비교를 가볼까요? 서편제는 아까 임방울 선생의 쑥대머리 같이 애조를 띠고 처연하고 슬프고 이런 음악들을 위주로 하는 그리고 기교를 많이 가미하는 그래서 그 말은 즉 뭐냐면 매우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화려하게 발전된 그런 음악 상태입니다. 우리 중고제가 최고고 제일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시대적인 이렇게 변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편제는 오히려 현대인들 감성에 제일 잘 맞게 점점 세련돼진 것이고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이고 그 전으로 갈수록 좀 더 투박한 거 이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투박함 속에 또 느낄 게 있다면 그런 걸 느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쑥대머리 같은 경우 그런 거 있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심청가 같은 경우나 춘향가 같이 슬픔이 많이 나오는 장면 그런 것들은 서편제가 지금도 대세예요. 서편제로 부르는 것이 대세고 그런 유파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심청가 중에 한 대목을 조금 해보면, 곽씨 부인이 죽고 장례를 치른 후에 갓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앙앙 울고 신봉사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남자가 젖도 안 나오고 어떡해.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더욱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째 꿈울까 두레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어집고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에 젖 좀 먹여주어 젖질안에 거밀 고기허여 죽게 되니 이에 젖 좀 먹여주어 우물가에 오신 부인 찰썩인들 아니주며 도착인들 아니주랴 차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이 생각 말고 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못 먹인들 차마 그 애를 굶기니까 신봉사 좋아라고 하하 고맙소. 수복강령 허옵소서.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에 삼배 길쌈 허느라고 흐히 하히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이에 젖 좀 먹여주어. 젖없는 부인들은 돈도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개씩 보아주며 맘살이나 허여주어 신봉사 좋아라고 하하 고맙소. 수복 강령하옵소서. 차설 많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 언덕 밑에 쭈부려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하구나. 이 덕이 네 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북이 다남을 논다더라. 너도 서워서 자라나서 너희 모친을 닮아 현철하고 얌전하여 애비귀염을 보이어라.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그 말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사랴. 뱀이다서 매디 하나 열석영 한막 때로구나. 둥둥 내 딸이야.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쥐엄쥐엄 잘깡아 잘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 하나 주소다 두리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양쥐가 달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나 먹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우르르르르르르르 둥둥 내 딸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순대로 시장이 반찬이라고 여기시라니까 별로 맛대가리가 없네벼. 취임새 한 방울이 안 나오네. 집에 가서 하실라고 참말로. 이게 차이예요. 이게 이제 차이인데 이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이제 제가 가사 알아듣기 쉬운 걸로 좀 골라봤어요. 이게 서편제류의 심청가 중에 한 대목인데 이제 그러면 동편제에 해당하는 소리는 또 어떠냐? 동편제는 씩씩해요. 지리산이 우뚝우뚝 하잖아요. 거기서 해서 그런지 동편제는 굉장히 씩씩한, 서편제는 지금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우는 소리 비슷하게 슬픈 곡조로 가는 거,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계면조 소리, 이렇게 계면조라는 건 서양의 단조요, 단조. 우리말로는 계면조. 그리고 씩씩한 소리는 우조라고 하는데 서양으로는 장조요, 장조. 행진곡 같은 거. 그래서 영락없이 똑같이 선율법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 한국 판소리나 이런 민속음악은 체보, 음반, 음표로 이렇게 표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안 되는 게 없어. 모든 소리는 다 시가와 음가로 표현이 되는 거요. 그 괜히 널 70년대 어줍잖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놔가지고 그래갖고 원시적이랴 우리 소리가. 아 전혀 안 그래요. 얼마나 이 계산을 때린다고 속이서 막. 이제 동편제로 가면은 예를 들면 수군가나 적벽가 같은 경우가 동편제에서 자주 불러요. 씩씩합니다. 씩씩히 하는데 내가 지금 숨이 차서 얼마나 헐란가 모르겠네. 취임새가 많이 나오면 뭐 잘할 것이고. 별주부가 토끼 잡아오려고 저 용궁에서 이렇게 저 깊은 물속에서 점점 육지로 다가오는 그 광경을 표현한 것인데 거기가 고고천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박진감 있게 짜여졌습니다. 고고천변 이은홍 우상으로 핏도 양고자진 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천 멀어있고 고향봉 구름이 떴다도 화는 나는데고 북평은 물에 둥신 어룡은 잠자고 자구새 펄펄 날아 동정여천의 다시주 금색 주파역이라 앞발로 벽받 찍어 난거 뒷발로 장랑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요리 앙금동 실떠 사면 바라보니 지광은 700리오 파광은 전일색이라 절에고 산시비봉은 구름박 그가 뭐 알고 해외 소상일 천리 눈앞 경기로다. 아이고 힘들어. 어쩌요? 박진감이 있죠? 막 뭔가 막 세려 부시고 막 가는 것 같죠. 동편제는 이 뒤를 딱딱 끊고 쇠망치로 쇠철을 딱딱 때리듯이 뒤 놓는 데를 강하게 놔요. 그래서 똑똑 부러지게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되지만 왁구가 딱딱 맞다고 할까? 구성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씩씩한 걸 위주로 하는 그런 한 판을 짜는 것이 동편제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중고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고제는 어떤 것이요?
어떡하시오? 아까 설명을 쭉 들어본 게 중고째는 어떻겠어?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점잖지. 중고째 소리는 점잖아요. 점잖으면 재밌어 없어? 그렇단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 점잔 빼다가 그냥 그렇게 되어 세월이 갔어. 예, 제가 그 우리 스승님한테 배웠던 초합 부분을 조금만 맛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적벽과 초합인데요. 유관장 사민이 삼고체로 세 번째 찾아갈제 당당한 유현주는 신장은 칠척 오천이요 여녀 반옥하고 자곡이 하여 수수 과스리라 오모 호왕포 쌍고검 백야차고 정녀마상에 앉은 거동 태조 기상이라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줄 알았어.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 중고째 소리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왜 점잖을까? 이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양반들, 좌상객들이 그 관객층을 왕족이나 귀족, 양반들로 주로 두고서 소리했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즉흥적이고 즉자적으로 반응을 요구하고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금기사항이에요. 사실은 거리를 딱 둬야 돼요. 그리고 특히 천하게 여기는 건 이제 짐작은 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천하게 여기는 건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쪽에서 뭐 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 이렇게 아유 좀 이렇게 박수 막 이런 이런 거 아주 질이 낮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전통 시대의 상식이었던 거죠. 교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우리만 그랬냐? 안 그래요. 서양의 오페라나 음악회를 가면 어디서 박수 쳐야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1악장 끝나면 박수 치면 안 되거든. 근데 박수를 안 치면 이상해. 그거 쳐야 돼. 격식이 딱 있어요. 듣는 사람의 격식과 하는 놈의 격식이 딱 있어서 거기에 딱 맞춰야죠. 중간에 추임새 났다가 난리가 나. 요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립국악원이 서초동에 있는데 그걸 가면 토요상설 공연이라는 걸 합니다. 판소를 하게 되면 추임새 하는 거 우리 그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 했구나. 소리판에 가시면 추임새를 해야 돼. 그죠? 얼씨구! 아이고 얼씨구. 얼씨구. 예. 너 해봐라. 그거죠. 예.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아. 아이 좀 적극적으로 해봐.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서로 북돋아서 판이 더 얼큰덜큰하게 커져가게 하는 흥을 더 나게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서양 음악에서는 절대 금기예요. 국립국악원에 몇 년 전부터 어떤 전통이 생겼냐면 참 빌어먹을 놈의 전통이야. 소리를 하면은 객석에 앉았고 얼씨구 하면은 그 요원들 있잖아. 장례 정 와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다른 관객한테 방해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 꼴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소리하는데 추임새 하는 거 아니요? 아니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퇴장하십니다. 퇴장하랴 나가랴.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임새 안 하는 건 내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소리판에서는 주고받고 그러면서 또 즉흥성이 있죠. 여기서 노래하다가 소리하다가 가사를 형편에 맞게 바꿔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꾸를 서로 해서 교감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판소리고, 그래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란 용어 끝으로 이제 한마디만, 판소리란 용어가 언제 생겼을까?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네. 소리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겠죠. 이 판소리란 용어는 사실 전통시대에 쓰지 않은 말이에요. 이건 한글 맞춤법 통일한 만들 때 확정된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판소리란 말보다는 그냥 소리 또는 창극조 소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소리 그러면 지금도 남도 지역에 가면 너 소리 하냐? 소리 한마디 해라. 그러면 그게 판소리인 줄 알고 하는데, 경기도에 와갖고 소리 할 줄 알아? 그러면 경기민요로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맞춤법 통일안 만들 때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춘향전 한 판, 심청전 한 판, 이렇게 한 판씩 하는 건 뭔 소리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그리고 한 판 두 판 짜나가니까 한 판소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이런 판, 무대, 이 공간, 이 씨름판, 노름판 하듯이 그런 소리판이니까 판소리라고 합시다. 이런 몇 가지 근거로 판소리라는 용어가 새로 조합어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도 그 어원에도 있듯이 소리는 여기서 하니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려 해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반이요. 요새는 아부가락으로 무대에 쓰면 뭐라고 하냐면 일고수 이명창이라는데, 이거 잘못된 말이고,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모든 일이 그래요. 봐주고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약하면 못 써. 모든 만사가 그렇더란 게, 하물며 이 소리하는 거, 재주 부리는 거, 한번 해봐. 이거 아주 죽여. 그냥 사람 죽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훌륭한 청중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딱 30분까지 하려고 2분 남았어. 2분 동안 아까 얘기한 위대한 우리 충청도의 유산,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가 들어보셨나? 춘향가 중에 사랑가? 예,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 어디 사람이 만들었을까? 어디 출신이? 까여진, 그건 딱 짜는 말이지. 충청도 사람이 만들었시오. 그걸 뭐 남원 사람이 만들었까? 춘향이. 사랑가는 사랑하는 그거는 아까 서산 고수관이라는 명창이 공주에 와서 만든 소리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서 불러가지고 유행을 시켜서 지금도 사랑 내 사랑이야 그거 하는 거는 고수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충청도에서 다 만들어졌다는 게, 그거를 조금 불러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청해 주세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푹다 한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해화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마구두 서라 이 속을 보자. 매도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